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이게 이제 육지고요. 이게 바다다. 그리고 이게 무슨 동이에요. 그럼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에서 1번 지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1번. 그럼 제일 마지막 지번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제일 마지막 지역은 2143번이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요번에 토지를 매립을 해가지고 땅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 이렇게 땅을 매립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매립된 이 필지에 지번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처럼 방금 자, 본번으로 붙인다라고 했다면 그럼 여기는 몇 번이 돼야 되겠어요? 만약에 본번으로 붙인다면 여기다가 이어서 쓸 거 아니에요. 2144를 쓰겠지. 그런데 옆에 땅 봤더니 여기는 213번이란 말이에요. 213번지 옆에가 2143이 나온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러면 지번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야. 지번은 순서대로 쭉 나열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기는 지번을 뭘로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210의 1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자연스럽더라는 거지. 인접토지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이는 게 그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어때요? 듣고 나니까 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하기 듣기 전까지는 당연히 본번이겠지. 2달 지나면 이거 그대로 기억이 날 것 같아. 깨끗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 제가 2달 지나가지고 자 바다 매립했습니다. 신기로 등록합니다. 지번 어떻게 붙일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또 95%가 본번이라 그러거든요. 거기다 정해진 코스인데 여튼 왜 부번이 원칙인지는 알아들었죠. 오케이?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 예외는 그냥 소개만 하지 그건 자세히 말 안 할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렇게 땅을 매립했다고 쳐봐. 여기다가. 이 최종 지번 땅 옆에다가 매립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2143에 1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44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본번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바다를 매립할 때 이렇게 섬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섬을 끼고요. 이렇게 대단위로 매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용종도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용종도가요. 그게 섬이잖아요. 인천공항에 있는 거. 그러면 그 섬이 지금 되게 큰데 원래 그렇게 컸던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이게 섬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여러 개 있는 섬을 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어 붙여버린 거야 지금. 용종도가요. 다 매립해 놓은 게 엄청 많아요. 섬과 섬을 연결시켜가지고. 그 매립된 필지가 대단히 많을 때 그럴 때는요. 부번으로 붙이는 게 더 불편해요. 그러니까 등록 필지가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많을 때요. 이럴 때는 오히려 본번이 편한 거지 뭐 부번으로 붙이는 게 더 불편하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예외적으로 본번으로 붙입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뭐라고요? 부번이다. 자 그러면 거기 봐볼게요. 원칙 볼게요. 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에서 원칙을 보니까 자 그 지번부여적에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읽었어요? 지금 문장 읽었죠 원칙? 그 읽은 그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친다면 뭐예요? 아니 하나만 쳐야지 다 쳐버리지 마. 딱 하나 한 단어. 부번이지 부번.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라고요? 부번.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 원칙이 뭐냐 그러면 부번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부번에다가 동그라미를 못 쳤다. 그러면은 결석하지 말고 잘 나와요. 포인트를 못 찍는 거야. 찍어둔 걸 이제 보고 외우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외라고 써지. 참 하나 복습 삼아 해볼게요. 거기서 지번부여 지역에서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게 뭘 말한다고요? 지번부여적에서 할 때 지번부여적이 곳에 또 가물가물해졌어요. 동, 리. 동별로, 리별로. 그런 뜻이라고요. 됐고 예외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여러분 나중에 1월달 수업할 땐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까지 다 설명해 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소개하는 차원에서 개념 위주로 천천히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걸 3가지를 다 자세히 설명한 것은 별로 제가 생각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 본번의 개념이 2가지다라는 거 있었죠. 그런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걸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에 원칙, 신규 등록할 때 원칙이 부번인데 왜 부번이냐?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예외 나온 세 가지를 외우지 말고 지금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요? 인떨려 그러면 끝이야. 이거 인떨려 그러면 그렇게 외워버리면 돼. 이거 되게 간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분할로 내려가 보는데 여러분 이제 칠판 봐봐요. 토지가 분할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토지 개수가 늘어납니까? 토지 개수가 그대로인가요? 토지를 분할했어. 그럼 필지수가 늘어나요? 그대로예요? 그렇지. 땅이 분할되면 개수는 늘어납니다. 그럼 면적은? 분할 후의 면적을 더해봤을 때 분할 전의 면적하고는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필지수는 늘어나요. 근데 필지수가 늘어나면은 그 늘어난 필지수에다가요. 지번을 붙여줘야 돼요. 그때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이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75번지 땅이 있다고 쳐봐요. 75번지 땅을 이렇게 반으로 나눴다고요. 그럼 하나는 75번지가 되고 또 하나는요. 75의 1이 되겠지. 그럼 75의 1을 이렇게 둘로 나눴다. 그럼 하나는 75의 1이 되고 하나는 뭐가 되고요? 75의 2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만 말하면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게 75번지고요. 얘가 75의 1, 75의 2, 75의 3, 75의 4 이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75의 60이라고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75의 3번지 이거. 자, 75의 3번지를 둘로 나눴어. 그럼 하나는 뭘로 쓰고요? 이거 쓰지 75의 3번. 그럼 여기 있는 거. 얘는 뭘로 써야 돼? 얘는. 75의 4라고 못하지요. 여기 있잖아 75의 4가. 그럼 이건 75의 3의 1이냐? 이렇게 하냐? 이렇게는 안 하거든? 이때 이제 여기다가 붙이는 게요. 여기다가 이어서 쓰는 거예요. 75에 60일이 됩니다. 이렇게 붙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번을 보면 순서대로 가야 되잖아요. 1, 2, 3 가는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60일이 튀어나온다고요. 60일, 4, 5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번이 순서대로 안 가고 큰 숫자가 나와버릴 때가 있어. 부번에서. 이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할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개사무소 가보면은 뒤에 지도 걸려 있잖아요. 벽에. 그거 한번 찬찬히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나요? 오늘이나 내일 한번 가가지고 한번 봐봐요. 거기 보시면 분명히 이런 땅이 있거든. 지번이 순서대로 막 이렇게 가다가요. 갑자기 큰 숫자가 뚝 튀어나온 게 있어. 아, 저거 분할된 거구나. 가서 거기 중개사 언니한테 한번 아는 척 좀 해봐요. 이거 분할됐네. 어떻게 알았어? 이런 거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근데 시험은 이걸 문장으로 내지 그림으로 내지 않아. 이걸 문장으로 쓸 때 어떻게 표현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한 필지는 1필지는 분할되기 전에 지번으로 씁니다. 근데 이거 그러니까 아까 75에 3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어떻게 하냐 나머지. 이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이 규정이 약간 복잡한데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거 한번 들으면 웃는데 여러분 웃지도 않네요. 왜냐하면 저게 무슨 말인가 싶거든. 번자가 4번 나오니까 되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규정에서 이 규정을 지금 여기에다가 대입시켜 보면은 여기서 본번은 몇 번이에요? 75번이죠. 그럼 최종 부번이 몇 번입니까? 60이지 60.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이라 했으니까 부번이니까 몇 번이 되는 거예요? 60일. 그래서 75에 60일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싶은데 이게 그냥 딱 이것만 보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쳐봐라 라고 하면은요. 여기하고 여기 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할할 때 지번 어떻게 붙으나요? 라고 할 때는 그냥 저걸 다 외우면 좋은데 잘 안 들어온다. 나는 저거 볼 때마다 머리에 입력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그냥 부번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분할할 때 지번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어떻게 외우면 되는 거라고요? 부번 이러면 끝이에요. 부번 그것만 기억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암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나름 한번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이해해 보려면은 쭉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예외 뭐 건물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 있는데 나중에 이거 설명할 때 그냥 분할 건축물 우선화해라고 읽으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요것만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여기서 여러분 이 본본이라고 할 때 이 본본은 여기서 말한 얘기 안 할게요. 그냥 패스. 자, 그럼 세 번째 갑니다. 그럼 합병할 때는 집은 어떻게 갈 거냐라는 말이 나오죠. 합병할 때. 자, 칠판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 이게 땅이 두 필지가 있는데 이 두 필지 땅을 합병했다고 쳐봐요. 그럼 몇 개가 돼요? 한 개가 되겠지. 그럼 세 필지를 합병했다고 쳐봐요. 몇 개 돼요? 한 개. 네 필지를 합병했어요? 한 개. 합병을 하고 나면 항상 필지는 몇 개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병 대상 지번이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합병 후에 이 필지 지번은 뭘로 하겠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 그럴 때는요. 아무거나 막 골라 써버리면 안 되고 이 합병 대상에 있던 지번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이 대상 네 개 중에 하나를 쓰는데 그때 어떤 걸로 가면 되겠습니까? 선순위로 갑니다. 선순위. 그러니까 여기서는 72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만약에 72에 2번지가 있고요. 74에 3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73, 75가 있어요. 이렇게 본번하고 부번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합병의 지번은 몇 번이 되겠어요? 73번이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법에서 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본번 중에서 선순위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여기서 말한 이 본번이라는 것은 짝대기 앞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짝대기 없는 지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본번 중 선순위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 그때 본번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한다? 짝대기 없는 걸 여기서 본번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책에 줄 한번 그어 드릴게요. 분할에서 원칙을 봐보니까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된 지번을 하고 있어 끊고 자, 나머지 어떻게 나머지는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거기 줄 쳤어요. 그 줄 친 것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 두 개만 동그라미 쳐봐라. 그럼 뭐라고요? 부번이요. 부번. 이렇게 하면 되고 자, 합병 내려와 볼게요. 원칙 합병 대상 중 자,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은 그 지번을 하되 끊어주고요. 선순위 동그라미 칩니다.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 줄치고 자, 본번 중 선순위 그것을 합병을 지번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한 본번은 짝대기 없는 걸 말합니다. 이런 뜻인 거지. 오케이? 근데 자, 칠판을 좀 봅시다. 그러면 이 네 개 필지는요. 소유자가 다 같아야 돼요? 달라도 되겠습니까? 이 네 개 필지 땅 주인 소유자는 같아야 돼요.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을 못 해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이 분명히 있을 거냐면 제가 저도 경험한 건데 그때 동네예요. 동네. 이게 지금 주택이었거든. 주택이 두 개가 있었어. 근데 그 주택 두 개를 부시고요. 물론 사람은 소유자는 달랐지. 부시고 여기다가 오피스텔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땅 이제 두 필지를 한 필지를 합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소유자가 달랐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합병했어요? 소유자가 달랐을 텐데 어떻게 합병했겠냐고? 샀겠지. 우리야 산 건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건물 올라간 것만 보이지. 그 사람들이 뒤에서 이면에서 이걸 사서 등기상에서 소유권을 다 바꿨다는 것은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차를 거치고 나서 나중에 건물이 올라간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그 땅 주인 달라도 합병되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말인데 합병하려면은요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때 지번은 어떤 걸로 가냐라는 거 설명해드렸고 네 번째 그 지적 확정 측량한단 말이 나왔어요. 이거 이제 뭐 하는 곳이냐면은 개발한 지역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학원 근처에서 뉴타운 만들어진 지역 대표적인 것이 왕십리 뉴타운. 또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기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왕십리 뉴타운인데 그럼 그 뉴타운 지역에서 이렇게 지번 나올 때 왕십리 뉴타운이다 하면은 이게 왕십리동이에요. 그 왕십리동에 원래 이렇게 지번들이 쭉 있어. 필지들이 다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뉴타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왕십리동 뭐 2번지, 2에 2번지, 3번지
다음에 4에 5번지, 6에 7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집원들이 이런 필지들이 이번에 뉴타운 지역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